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HLB가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연 8번째 국산 FDA 신약의 탄생이 만들어질지 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HLB의 자회사죠. 엘레바에서 지금 현재 FDA 간암 1차 치료제 NDA 신약 허가 신청서를 신청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FDA의 CDER은 의약품 평가 연구센터죠. 근무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청인과 협의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략 한 10개월 이내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HLB의 이 지금 리보세라닙이죠. 이 신약은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가능하겠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속 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유롭게 한번 이 결과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약 신청을 하려면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죠.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그동안 계속해서 축적을 시켜서 지금 현재 이 FDA 측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FDA가 좀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 FDA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아마 검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요, 중요한 건 과연 이 HLB의 신약이 허가 승인이 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이 바이오 의약품들, 이 신약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만큼의 확률이 있는지를 보면요, 임상 1상을 통과하는 확률은 약 한 52%로 알려져 있고요. 그 임상 1상을 통과해서 임상 2상이 가장 좀 까다롭습니다. 임상 2상 통과율은 성공률은 약 한 28.9%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까지 오게 되면 임상 3상의 성공률은 약 한 57.8%. 그리고 이제 허가 심사 신청, 그리고 이제 허가 승인이 나는 요 성공률은요, 상당히 높죠. 90.5%입니다. 지금 현재 HLB의 리보세라닙은 이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허가 승인이 날 가능성은 아마 상당히 좀 높다,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 각 질병별로 승인이 나는 이런 확률을 좀 보면요, 심혈관 질환은 약 한 82.5%, 이 알레르기성 질환은 굉장히 좀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거의 100%가 허가 승인까지 가면, 허가 신청까지 가면 알레르기성 질환은 거의 100%까지 허가가 승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의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주요 질환군에서 90% 이상, 90% 이상,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보세라닙의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신약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이렇게 오래된 기간이 필요합니다. 임상 1상을요 약 한 2.3년을 거치고요. 그리고 임상 2상을 약 한 3.6년, 임상 3상은 3.3년, 그리고 허가 승인 나는 데까지 약 한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데이터죠. 그렇다면 그 평균을 쭉 내면은 평균 10.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보세라닙에 엄청난 자원과 시간을 쏟아 부은 거죠. 리보세라닙은 다들 아시다시피 2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는 1세대는 화학 항암제,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죠. 그리고 이제 3세대, 지금 2세대에서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항암 치료가 옮겨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리보세라닙은 이 암 형성 관련되는 신생 혈관의 생성을 억제한다, 이런 기전으로 지금 만들어진 항암제입니다. 2003년부터 개발이 시작됐고요. HLB가 글로벌 특허권을 확보했죠. 자, 중국 시장은 지금 항서제약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암 3차 치료제는 허가를 받았고요. 간세포암 2차 치료제도 2020년에 중국 시장에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약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항서제약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한 59조입니다. 60조에 가깝죠. 고가는 약 한 100조 이상의 110조 가까운 그런 시가총액을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HLB와 항서제약의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HLB가 이 리보세라닙이 허가를 승인이 나게 된다면 항서제약만큼의 주가 상승률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치료죠. 소라페닙과의 대조군 비교를 보면요, 전체 생존 기간은 22.1개월 대 15.2개월, 무진행 생존 기간은요 5.6개월 대 3.7개월이고요. 객관적 반응률을 살펴보자면 25.4% 대 5.9%입니다.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3, 4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률 퍼센트가 80.5%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가장 좀 우려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HLB 사측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 4등급 이상의 부작용 발생률이 80%가량으로 높아 보이지만 이 수준은 모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 절반 수준이 고혈압으로 이는 고혈압 약으로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사측에서는 지금 일단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사실 뭐 이거는요, 뭐 저희가 봐도 이 가능성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90% 정도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10%도 조심은 하긴 해야 됩니다. 남은 10%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전문가들도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실제 FDA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뭐 비전문가인 저희로서는 알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주로서 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간암이요, 발병률이 이 6번째라고 그러죠. 6입니다. 뭐 폐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이제 위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순으로 이렇게 지금 발병률이 쭉 있는데요. 자, 리보세라님은 경구용이죠. 경구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구용은 주사제보다 편의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역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매출 약 한 1조 원의 매출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세포암 1차 치료제는 뭐 로슈의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병용한 요법이죠. 주사제 요법인데요. 요게 이제 두 개가 다 주사제인데 요 지금 연간 치료 비용이 약 한 3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약 한 4억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비용이 엄청나죠. 만약에 조금 좀 싼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 리보세라닙이 출시가 된다면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좀 보유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편의성까지 같이 보유를 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의 앞으로 판매량은 굉장히 계속해서 좀 급격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야죠. 자, 이 리보세라닙이 신약 승인을 받게 되면요. 한국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6월 2일 날 6월 6일까지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HLB는 여기에서 아주 큰 부스, 대형 공간의 부스를 마련해서 리보세라닙을 홍보하겠다. 그리고 각 의사들한테 이 투여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양곤 회장, 글쎄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이 진양곤 회장한테 굉장히 좀 애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리보세라닙이 정말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가 된다면 그동안의 뚝심이 통한 거죠.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건요. 이 항암 신약 물질에 대해서 이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임상 과정을 마치고 글로벌 신약에서 신약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건 이 HLB가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에 수많은 제약 기업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었지만 이 HLB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 허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과정을 마쳤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간도 기간이고 또 비용도 비용이죠.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는 이 바이오 쪽은 특히나 이 신약 관련된 투자는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과연 그 10년간의 결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자면 거의 결승점 앞에 다다른 거와 마찬가지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잠깐 좀 보실까요? 지금 HLB 재료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강력한 상승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이렇게 보셔도 지금 60일선에서 이렇게 지금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 60일선에서 주가는요 계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거래 대금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 추세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 추세가 나와준다면 한번 상승 추세가 나와준다면 이 추세는
가볍게 요 전고점들을 가볍게 좀 돌파하는 흐름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국내 그게 최초라는 또 그런 명성도 얻게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가 움직임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우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재료가요, 작은 재료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뭐 깔짝대고 말 재료는 절대 아니다.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다. 다만 이제 그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한다기보다는요, 단기적인 급등이라기보다는 추세를 만들어낸다. 네, 상승하는 추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 구간도 상당히 좋죠. 그동안 이 HLB가 계속해서 이 리보세라닙 관련해서요, 주가가 굉장히 변동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이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면 약간 좀 단발성 움직임이었죠. 네.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단발성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에 만약에 나와준다면 이번 추세는 굉장히 좀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그런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이후에 FDA 승인 이후에 이 매출에 따른 또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저는 뭐 거의 FDA 승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허가 신청까지 가게 되면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서 이미 유효성 있는 그런 수치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작용 관련된 내용만 잘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은 FDA 역시도 승인을 안 해줄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 종목은 너무 좀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에 크게 좀 연연하지 마시고요. FDA 앞으로 승인까지 꽤 뭐 어느 정도 길게 본다면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긴 호흡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서제약이 뭐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 비교입니다. 단순 비교지만 항서제약의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한 60조가량이잖아요. 자, 지금 HLB 4조 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리보세라닙이 간암 치료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국내에서도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이 선낭암 긴급 사용 승인이 돼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 위암 치료제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기대감이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HLB 또 이 자회사들 계속해서 같이 움직임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또 새로운 내용들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영상 끝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안내해드린 종목들 이렇게 좀 투명하게 수익난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또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줄 한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지금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엄청난 단기적인 급등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올 상반기도요, 굉장한 좀 기회의 시장이었죠. 여러 종목들, 급등하는 여러 종목들 많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빠르게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두 구독자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 분은 이 자영업을 굉장히 좀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좀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주식은 하신 지 한 3, 4년 됐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좀 크게 벌어본 적은 없으시다. 오히려 손해를 좀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월 달부터요, 4월 달,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벌써 지금 계좌 누적 수익률이 96%, 네, 1,100만 원이네요. 자, 이분이 뭐 전업 투자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좀 큰 폭의 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주식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셔서 좀 이제야 좀 주식이 재밌어진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요. 자, 이분은 어떻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만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 그럼 1년 동안요, 내 시드가 10배도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저는 요분은 이렇게 충분히 지금 올해 안에 시드를 10배를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현재 내 지난 1년 동안의 이 계좌 수익률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지금 한번 보시고요. 자,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주식으로 수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가 낫다. 그럼요. 앞으로 1년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본인이 먼저 변해야지 계좌가 바뀌지. 내가 안 변했는데 계좌가 어떻게 바뀝니까? 계좌 수익도요. 안 바뀝니다. 공부를 뭐 예를 들면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갖고 내가 정말 고수가 되든지 아니면요.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공유를 받아서 내 매매를 바꾸든지 하셔야죠. 뭐 종목들 몇 개 쭉 싸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기다리면요. 앞으로의 1년간 계좌는 지난 1년간 계좌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 산 종목들이 내가 정말 뭐 올라갈 만한 이런 확실한 좀 재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조금 상관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확신도 없고 공부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안 한다. 그럼요. 앞으로 1년간, 2년간 내 계좌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분도 마찬가지세요. 자, 이분도 보시면은, 저한테는 뭐 한참 뭐 큰 형님 뻘, 뭐 거의 뭐 아버님 뻘 되시는 그렇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은퇴도 한참 전에 좀 하시고요. 그런데 요분도 벌써 이번 달 수익이 30%가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이 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분도 그동안 주식으로 크게 뭐 수익이 나거나 하신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수익이 다르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좀 바뀌어야 내 계좌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의 계좌를 바꿔줄 종목을 하나 먼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왜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얼만큼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내 계좌가 좀 바뀌고 싶다. 정말 나도 돈 욕심을 한번 내고 싶다 하는 분들만, 네, 그런 분들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세력들이요, 작업을 시작하려면요, 어떤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료를 바탕으로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요, 우리가 지난 4월 나온 소식을 한번 살펴보죠. 자, 테슬라는요, 이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짓겠다 그랬죠. 기가팩토리와 다르게 이 메가팩은요,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자, 글로벌 ESS 시장 전망을 보면요, 이 ESS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가팩토리죠. 자, 이 글로벌 ESS 시장의 전망을 보면요, 21년도 14조에 불과한 이 시장이 2030년에는 345조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최근에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업계 최고다. 우리보다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 매출 ESS죠. 전기차를 뛰어넘을 것이다. 즉 테슬라는요,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에너지 저장 회사로 전환이 될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이상호 에너지 정책 연구소장은요,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테슬라가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요, ESS 안전 배터리 업계는 공통적인 난제다. 테슬라가 자체적인 안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문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는요,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늘면 산업 생태계가 발달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테슬라가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ESS용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요, 지금 현재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을 좀 살펴보면요,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 예산이요, 하나가 1조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가요, 이 사용 비중이 아무래도 이 캐나다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S 산업이 가장 먼저 발전했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그만큼 미국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이 ESS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힌트를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동차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ESS도요, 지금 이 IRA 법안을 보면요, 기업 및 소비자에게 이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ESS죠. 자, 우리 이제 관련된 국내 소식을 좀 보면요. 자, 일단 미국과 유럽 먼저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장점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폭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은 전력 시스템에 ES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은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배용을 9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유럽도요. 역시나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ESS를 적극 도입하고 있죠. 이를 통해 영국은 2018년 ESS 누적 설비 용량 1기가와트에서 2040년 29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한전전력연구원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ESS에 적용되는 메가와트급 주파수 조정용 슈퍼 커패시터, 이게 중요합니다. 슈퍼캡. 네, 경제적인 모델 개발을 목표로 12월까지 메가와트급 장수명 고용량 슈퍼캡을 개발하겠다. 자, 한전전력연구원 관계자는요. 슈퍼커패시터는 1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 비용이 적어 다른 단주기 ESS보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아이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왜 슈퍼캐피시터를 써야 하는가? 슈퍼커패시터 개발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화전자죠. 자, 불과 며칠이죠. 불과 수일 만에 이런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3,000원에 있던 주가가요. 불과 수일 만에 4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죠. 네. 고가가 13,850원입니다. 자, 요게요. 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였을까요? 자, 요 뉴스 때문입니다. 히토류 대신 자, 히토류로 지금 최근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히토류는 이제 희귀금속이죠. 요거 대신 테슬라가 꺼내든 이 페라이트로 전기차 모터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뉴스가요. 갑자기 테슬라가 꺼내든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 관련해서 테슬라가 여러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게 부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인 삼화전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삼화전자는 사업보고에서 직접 밝혔듯이 페라이트 코어 회사이다. 삼화전자가 페라이트 코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보시면요. 다만 삼화전자 측은 사업보고에 페라이트 코어 회사는 수백 개의 경쟁 업체가 있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업계에서는 22년 기준 글로벌 페라이트 코어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페라이트 관련해서 독점적 이익을 향후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말은 뭐죠? 즉 테슬라가 페라이트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 아닐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이런 강력한 상승이 있을 수 있었는가? 자, 역시나 세력의 배집이죠. 그리고 이 페라이트는 재료로 쓰였을 뿐입니다. 자, 세력이 미리 이 관련된 페라이트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터뜨린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요 시나리오와 들어맞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ESS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화전자 볼까요? 자, 삼화전자 재무제표 보세요. 자, 20년부터 22년까지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요, 불과 400억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자, 재무적으로 좋지 못한 회사죠. 누가 보더라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 이 세력이 개입해서 강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요. 삼화전자와 비슷한 지금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재무가 상당히 탄탄한 종목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세력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ESS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죠. 자, 테슬라가 1분기에도 ESS에서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도 ESS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세력은요, 관련 재료 수집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세력들은 이미 그 종목을 매집 중에 있습니다. 자, 중요 키워드 제가 2개 말씀드렸죠. 서두에 ESS 관련, 자, ESS 그리고 슈퍼 캐퍼시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삼화전자보다 더 큰 상승을 아마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낸 공고입니다. 2022년도 수요기업 맞춤형 고출력 축전기 슈퍼 캐퍼시터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 신규 지원 대상 연구 개발 과제 공고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요 사업 목적을 좀 보시면요. ESS 에너지 저장이죠. 요것뿐만 아니라 이 수송기기 부분, 요 부문도 슈퍼커패시터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기차 배터리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ESS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관련 있는 종목이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삼화전자를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삼화전자가 급등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거의 한 1년 정도, 1년 가깝게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해서 나와주죠. 우리가 요 매집봉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매집봉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인데 제가 살짝 지금 좀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면서요. 매집봉이 지금 이렇게 이 거래량으로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년 가까운 역시나 매집 구간을 거쳤고, 자,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가 뭐냐? ESS 슈퍼 커패시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곧 아마 삼화전자와 비슷한 움직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곧 이 ESS 테슬라 관련해서 시장에 이 재료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42-9124라고 저한테 슈퍼라고 이렇게 문자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이 특급 세력주 종목, 이 종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대신요, 이 특급 세력주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불량한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현재 1년 가까운 매집 구간을 거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테슬라 ESS와 관련이 있고 슈퍼 커패시터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세력들이 즉 이 언론에서 재료를 노출시키면 그때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슈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 제가 요 특급 세력주 종목명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료가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기간까지 같이 안내를 해 드리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요, 요 종목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받아보시면요, 외부에 좀 이렇게 공유를 하지 마시고 혼자만 좀 아시고 이 종목이 정말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니까요, 뭐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안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재료를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은요. 우리가 꼭 선취매를 해서요. 세력과 함께 지금 현재 세력도 매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세력 매집 구간에서 함께 선취매를 해서 강한 상승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2642-9124로 슈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립니다.